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첫 시간에서 파이썬의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특징까지 했는데요. 예, 뭐 클래스 인스턴스, 메서드 쪽 이해를 이제 바탕으로 이 자료형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의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할 텐데, 결국은 아까 1교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형도 다 인스턴스로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인 동시에 목적어이고 거기에 동사가 붙어 나오는 형태다. 그렇죠? 게임 캐릭터면 게임 캐릭터 본인 스스로가 뭔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여기 이제 탭하면은 거기 가서 어떤 액션을 할지도 거기에 다 게임 캐릭터 안에 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료형 봅시다. 자료형과 인스턴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료는 클래스에서 생성이 된 인스턴스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생성을 할 때 그것을 뭔가 생성자를 사용해서 자료를 뭐 이렇게 셋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자료를 입력했을 뿐인데 그것이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파이썬에서는 뭔가 인스턴스를 생성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 그래서 숫자형부터 보시죠. 숫자형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형이겠죠. 뭐 모든 랭귀지에서 숫자형은 다 일단 다루는 거 일반적이고. 자, 자료형 A 이렇게 쳐봤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셀이에요. 셀이니까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강의 노트에는 그 텍스트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셀들, 코드가 들어있는 셀들은 제가 다 지워놨거든요. 비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셀을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수업할 때 보여드리는 그 코드들을 직접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가 랭귀지를 강의를 하다 보니 이게 동영상으로만 강의를 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아마 나중에 느끼실 텐데 이 강의가 다 지나고 나면 또 다 배웠는데 그때는 이해를 했는데 한 열흘쯤 뒤에 다시 비슷한 걸 보면은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생소하게 느껴져요. 언제 이런 거 했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대면을 하고 수업을 하면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직접 해보시잖아요, 노트북으로. 그런데 이제 온라인 강의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코드 셀은 전부 비워놓고 여러분들이 채워가면서, 그렇죠? 제가 옆에 엎드려도 스스로 채워가면서 그것을 실습을 바로바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하고 내가 직접 눌러서 뭔가 실행시켜 보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 남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과제는 제가 따로 설정하지 않았어요. 요 셀들을 제 강의에서 제가 다루는 셀들을 모두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실행시켜 보시고 그 실행하면은 밑에 결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 결과하고 셀하고 같이 쭉 나올 텐데 그것만 제출하시면 돼요. 그것만 제출하셔도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되신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셀을 실행해 보죠. 지우고요. 자, A라고 저희가 어떤 변수를 설정을 한다고 해봐요. 변수를 설정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에러가 뜨죠. 그렇죠? 이 빨간색 에러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우시면 아마 꿈에도 나타날 정도로 자주 뜨는 에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에러가 뜨면은 맨 위에 이제 트레이스백. 자, 트레이스백 잘못된 것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찾아간다. 뭐 그런 뜻이고요. 어떤 에러인지 여기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에러의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A가 define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A가 어떤 자료의 형태인지 아직 define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define 되겠죠. 근데 객체지향 언어, 우리가 객체지향 언어 했잖아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다른 객체지향 언어는 내가 어떤 변수를 어떤 자료형으로 define 한다라는 걸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수에는 정수가 들어갈 겁니다 라는 걸 미리 사전 신고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에러가 나거든요. 파이썬은 그냥 자료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파이썬이 알아서 아, 이것은 정수형 자료구나 라고 바로 인식을 해서 정수형 자료로 바로 설정을 해줍니다. 인스턴스를 배턴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커멘트 아웃, 이 라인은 남겨두고 싶은데 뭔가 코드로서 실행시키고 싶지는 않을 때는 커멘트 아웃을 하는데, 이거는 컨트롤하고 여기 나누기 기호 있죠? 그렇죠? 자, 여기다 제가 적어 놓을게요. 커멘트 아웃은 이겁니다. 요거를 누르면 커멘트 아웃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셀에는 텍스트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A를 123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A를 다시 보면 123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게 어떤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죠. 그렇죠? 타입 A. 타입 A가 A의 자료형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수로 들어가 있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미리 정수로 지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수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바꿔볼까요? 123.11 뭔가요? 이건 실수죠. 그렇죠? 실수형 플롯인데, 자, 이렇게 하고 플롯으로 바뀌어 있어요. 사전 지정하지 않아도 자료의 형태를 보고 파이썬이 알아서 자료형을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 이게 생각보다 편리하죠. 왜냐면 사전 지정을 해줬을 때, 그렇죠? 사전 지정을 해줬을 때 다른 자료가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던 결과대로 출력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거. 그래서 방금 했던 거 플롯이죠. 그렇죠? 플롯은 항상 끝에 소수점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 소수점 자리가 없더라도 소수점이 항상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플롯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도 정수로 변환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사후적으로 해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int a를 하니까 뒤에 소수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죠. 정수만 남아있죠. 자, 변수를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요. 프린트 커맨드를 많이 쓸 텐데, 프린트는 이 앞에서처럼 프린트하지 않아도 프린트는 돼요. 하지만 굳이 프린트를 쓰는 이유는 이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함수기 때문에 뒤에 한번 나올 텐데, 바로 다음에 있죠. 그렇죠? 자, 봅시다. 1, 2, 3. 자, 프린트를 안 써도 함수 내용은 출력이 되는데, 자료의 내용은 출력이 되는데, 보시면 여기도 A, 여기도 A가 있는데 하나만 출력이 되죠. 마지막 거든요. 그것만 출력이 되는데 프린트 A를 하면은 중간 과정도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숫자형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자, 변수를 지우기 위해서는 딜릿을 쓰면 되고요. 딜릿을 쓰면 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딜릿 명령어를 쓸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거죠. 숫자형 자료는 당연히 계산이 가능하겠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가능하죠. 덧셈. 자, 이거 지금 하는 제 손가락이 안 보이실 텐데 Shift 엔터 치고 있거든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했던 것처럼 컨트롤 엔터만 치면은 실행은 되지만 다음 셀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한번 옮겨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Shift 엔터를 계속 치고 있어요. Alt 엔터 치면은 밑에 빈 셀이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드 셀 옆에는 번호가 있죠. 꺽쇠 안에. 이 번호는 우리가 실행한 명령의 순서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고 우리가 어떤 셀을
어느 셀에 앞서서 실행을 했는지 실행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다 실행을 해보고요. 그 파이썬의 제곱 연산자, 그렇죠? 자, 제곱 연산자는 요것이 아니라 보통 제곱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요것을 쓰죠. 요것을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걸 씁니다. 곱하기 2개요. 그것이 제곱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수의 나눗셈과 목, 나머지를 구하는 계산이다. 그래서 요거는 몫을 구하고요. 나눗셈 2개를 붙여서 쓰면 몫이 되고요. 그리고 그 퍼센티지를 쓰면 나머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형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는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숫자 자료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문자열 인스턴스. 자, 문자열 인스턴스, 문자형 자료형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메소드를 좀 쓸 텐데요. 이 메소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직접 한번 보시죠. 자, A, 제가 A를 지웠었죠, 그렇죠? A를 지웠었는데 다시 설정을 하죠.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서 우리가 지우기 전에 A가 있으니까요. 실행을 시키고요. 여기 와서 다시 A를 하면 숫자형 자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따옴표를 쓰면은 이때는 스트링, 문자형이 돼요. 타입을 쳐보면 스트링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작은 따옴표를 써도 똑같습니다. 네, 문자열 인스턴스가 돼요. 그리고 자,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이 문자형 인스턴스, 문자열 인스턴스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사이에 작은 따옴표 사이에 또 작은 따옴표를 넣으려고 하면 그냥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만 인식이 되고 여기는 오류가 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부터 딱 이 지점부터 invalid라고 나오죠. 유효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스트링 사이에 이 따옴표를 넣으려면은 역슬래시를 하나 넣어서 이것은 기호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출력이 돼서 나오죠. 아니면 작은 따옴표를 쓰고 싶으면 양쪽을 큰 따옴표로 2개를 붙이면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넣으면 코테이션 마크가 붙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따라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하시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아예 강의를 보면서 한쪽에는 코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 줄의 문장인 경우에는 n,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라인이라는 뜻이죠. 라인을 바꿔라 그런 뜻이고요. 연속된 작은 따옴표 3개나 연속된 큰 따옴표 3개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엔터 친 것이 엔터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줄을 바꾼 것이 인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파이썬 강의입니다 하고 대학원의 다음에 \n 넣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서 출력이 된다. 따옴표 3개 넣고 그냥 엔터를 쳤는데 줄바꿈이 돼서 나오죠. 이렇게 쓰거나. 그런데 프린트를 쓰지 않고 이렇게 따옴표 3개만 하면 이렇게 엔터된 부분, 큰 따옴표 3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엔터가 쳐졌다고 표시되면서 기호까지 다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파이썬은 문자열의 연산도 가능해요. 그래서 파이썬이 매틀랩이나 R보다 좋은 건 이런 측면에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다루실 수도 있는데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때 파이썬이 훨씬 편리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죠. 라이브러리도 파이썬이 훨씬 잘 되어 있고요. 뭐 매틀랩이나 이런 쪽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매틀랩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편리하지가 않고 R은 뭐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파이썬이 훨씬 낫습니다. 문자열 연산도 그냥 다른 라이브러리 필요 없고 바로바로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제가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랭귀지에서 문자열에 대해서 뭔가 연산을 할 때 저희가 쓰는 그 코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쓰기에도 파이썬은 아주 괜찮죠. 바로 쓰면 돼요. 정규 표현식을. 그래서 자, 문자열 변수죠. 문자열로 된 변수들이죠. 그렇죠? 화면 보시면 헤드라는 변수에 big을 넣고요. big 문자열을 넣고 띄어쓰기 하나 있죠. 테일 변수에는 데이터하고 띄어쓰기 하나 넣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냥 워드라는 변수를 만들 때 헤드 테일을 그냥 더해요. 그렇죠? 숫자 더하듯이 더하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더해져서 나와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문자열 연산이 안 되는 언어에서는 이렇게 되면 에러가 당연히 뜨겠죠. 재밌는 것은 워드를 곱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빅데이터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고 자, 문자열의 인덱싱이 가능해요. 문자열은 그냥 우리가 보는 글자뿐만이 아니라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특정한 문자들을 솎아내거나 뭐 지우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인덱싱을 할 때는 위치로서 인덱싱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요 끝에 꺽쇠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럼 주소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꺽쇠인데 여기서 이제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귀드반 로썸이 파이썬의 위치로 인덱싱을 할 때 처음 시작을 0부터 시작을 했어요. 0. 보통 위치할 때 1부터 순서를 세는데 1, 2, 3, 4가 되는데 파이썬은 희한하게 0부터 시작을 해서 0부터 숫자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는 0이 되고 두 번째 자리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도 가끔 헷갈리지만 파이썬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도 가끔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October 2018 이렇게 쓰면은 자, 몇 글자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요. 일곱 글자인데 자, 아까 제가 아래쪽에 열을 빈 셀을 생성할 때는 B를 누르라고 했죠. 위쪽을 생성할 때는 A를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above하고 below죠. above, below 그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위에 살 때는 A 누르고 아래 할 때는 below, B를 누르면 돼요. 자, October 28 이게 몇 자리인가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컨트롤 C하고 지금 복사했어요. 자, LEN, 렌스를 눌러보면은 이게 몇 글자인지를 알려주죠. 7글자예요. 그렇죠? 네, 손으로 세지 않아도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의 1, 주소가 1이에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C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0이 아니에요. 0을 하면 어떻게 돼요? 캐피털 O가 뜨죠. 그렇죠?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있는데 자, 파이썬은 주소를 앞에서부터 인덱싱을 해서 순서를 착착착 올 수도 있지만 뒤에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편리한 게 뒤에 더 가까이 있으면은 이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편리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붙이면 제일 뒤에 있는 글자가 나와요. 신기하게 마이너스는 0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0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해서 하나씩 온다. 마이너스 1이
제일 뒤에서 붙어서 했을 때 첫 번째 오는 글자다 그러는 거죠. 두 번째를 하면은 1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열의 인덱싱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 이제 리스트형 자료의 인덱싱, 뭐 튜플형 자료의 인덱싱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이것도 문자형의 인덱싱하고 똑같다라는 거. 슬라이싱 봅시다. 슬라이싱. 슬라이싱은 뭐냐? 슬라이싱은 잘라내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큼. 나머지는 뭐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를 나눠서 두 개로 만들든지 그렇게 슬라이싱이죠. 봅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부터 시작을 하고요. 0부터 시작을 하고 재밌는 것은 0에서 4까지라는 표시인데 이 컬럼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걸 나타내는데 0은 첫 번째인데 4는 그럼 다섯 번째잖아요. 그럼 0에서 4 그러면 0, 1, 2, 3, 4 다섯 번째 자리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네 번째까지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0, 1, 2, 3까지만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ctober 2nd 뭐 이런 식으로 October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4개만 나오죠. 4개만. 그리고 앞에 0은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된다. 앞에 숫자가 없이 바로 컬런이 오면 처음부터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4가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네 번째 자리까지 나오고요. 자, 컬런 앞뒤로 아무것도 없으면 모두예요, 모두. 그냥 컬럼만 딱 치면 모두. 인덱싱을 하는 의미가 사실 없는데 하지만 이것이 2차원 데이터, 3차원 데이터에 따른 여기 컬럼만 찍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니까 첫 번째, 뒤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모두 끝까지 01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months라는 변수에 이거를 이 October 2018의 세 번째 자리까지 그럼 OCT, October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year에는 2018을 넣겠다는 거죠. 세 번째부터니까 이거는 뭐예요? 1, 2, 3, 0, 1, 죄송합니다. 0, 1, 2, 3 그렇죠? 네 번째 자리부터 넣겠다니까 네 번째 자리는 OCT 2번 여기서부터겠죠? 여기부터 끝까지 2018을 이어에다가 넣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인덱싱이 좀 헷갈린데 여러분 또 익숙해지면은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October 2018을 이렇게 구분의 슬라이싱해서 변수 두 개로 만들어 본 거죠. 문자열 길이 구하기 아까 한 거고요. KDI 스쿨의 정식 명칭이죠. 이것은 몇 자리나 되나요? 42자리나 되네요. 문자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용은 전부 다 인스턴스예요. 문자열도 인스턴스죠. 그렇죠? 메서드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메서드가 기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문자열의 개수를 이렇게 length 함수를 써서 구해봤는데 자, 이 메서드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자, A죠, A에서 O의 개수를 세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펑션이 아니라 메서드로 쓰고 있죠. 그렇죠? 메서드로 쓰는 방법은 여기 점 하고 메서드를 쓰면 돼요. 매틀랩에서도 여러분들 그 매틀랩의 자료형이 MAT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MAT에 저장을 하면 그 디렉토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의 하부 구조, 하위 변수들이 있을 때 그 하위에 있는 하부 구조에 있는 변수들을 불러낼 때는 점을 쓰잖아요. 그래서 M이라는 그런 뭔가 저장된 매틀랩에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M에 뭔가 A가 있다 그러면 M.A라고 해줘야 M이라는 데이터에 들어있는 A라는 변수를 불러내는 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문법은 비슷해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A.count 그럼 이것은 펑션으로 쓰는 메서드다. A라는 인스턴스에 붙어있는 메서드라는 거죠. 그렇죠? 이 메서드가 얼마나 많으냐 한번 보죠. 자, A하고 점을 찍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키보드에 탭 있죠? 탭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메서드들이 쭉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문자형 자료에 메서드가 이렇게 많이 붙는다. 우리는요, A라고 이렇게 생성해 준 것밖에는 한 게 없어요. A를 KDI School of Public Policy에 요걸 썼는데, 그렇죠? 이거를 썼을 뿐인데 그 A에 이렇게 많은 펑션들이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이미 붙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클래스가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해준 거죠. A라는 그 문자열 인스턴스 혹은 A라는 자료형의 복제를 다 해준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 5가 몇 개 들었냐 이걸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메서드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맨 처음에 나온 위치는 a find o 이런 메서드를 쓰면 일곱 번째에 o가 처음 나왔다라는 거죠. 요거죠, 그렇죠? o의 개수는 참고로 그래서 아까 4개였어요. 4개. 그 다음은 문자열 삽입하기. 그렇죠? 문자열 삽입은 여러분 뭐 얼마나 이걸 쓰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아는 봅시다. join이라는 메서드를 써서 A, B, C 사이에 A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에 join, A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것인가?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런 거죠. 그렇죠? 사이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A하고 들어가 있죠. M% 들어가 있고, B M%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소문자, 대문자 변환도 다 메소드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파이썬을 소문자로 썼을 때, 소문자로 A로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어퍼케이스죠. 어퍼케이스로 출력을 하면 대문자로 바뀐다라는 거고, 그렇죠? 파이썬을 대문자로 썼을 때 lower로 치면은 파이썬이 소문자로 바뀐다. capitalize는 여러분들 문장 쓸 때 제일 첫 알파벳은 대문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을 넣고 capitalize 하면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된다.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저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 오른쪽 양쪽 공백 지우기 해보죠. 파이썬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Lstrip 왼쪽에 있는 공백을 지우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파이썬하고 오른쪽 공백만 남아있죠. Rstrip 하면은 오른쪽 공백만 지워졌죠. 그렇죠? 스트립 하면은 공백이 다 지워진다. 이제 자료형을 공부하면서 이제 문자열을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저걸 어디서 쓰나라고 생각도 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런 작업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텍스트 데이터 다루시면은 정말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냥 당장 쓰지 않더라도 기억만 해놓으세요. 그런 걸 배운 적이 있더라라고. 그렇죠? 문자열 바꾸기 해보겠습니다. replace라는 메서드를 쓰고요. 그리고 yter을 iter로 바꾸는 걸로 한번 해보죠. 그럼 yter이 있을 경우 yter 여기 있네요. 이것이 iter로 바뀌겠죠. 주피터 목성이 됐네요. 문자열 나누기. 문자열 나눌 때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공백이요. 공백을 기준으로 나눠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쭉 나눠졌죠. 그렇죠? 리스트입니다. 이제 리스트. 자, 문자열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당장 쓰실 일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이 리스트는 파이썬을 시작하신 이상 굉장히 많이 씁니다. 리스트는 뭐 아주 지겹도록 나와요. 여러분들이 리스트 형태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일단 뭐 그것 좋기도 하지만 나중에 어떤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받았을 때 그것이 리스트로 출력되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요.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여러 숫자나 문자들도 가능해요. 집합으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리스트가 얼마나 커질 수 있냐면 제인 오스틴의 소설 그러면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소설 하나하나를 리스트 원소로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리스트는
문자열, 책 하나가 원소로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괄호를 이용을 하고요. 리스트도 리스트의 원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꺽쇠로 되어 있는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원소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리스트 생성을 해보죠. A는 꺽쇠 2개만 쓰면 빈 리스트예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있지 않는 그냥 A가 리스트로 생성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B는 10, 20, 30. C는 A, B, C, D, E, D는 A, B, C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D는 자 A, B, C까지는 그냥 리스트죠, 그렇죠? 이건 빈 리스트, 숫자로 되어 있는 리스트, 문자로 되어 있는 리스트인데 D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스트들을 원소로 집어넣어놨죠. 그래서 보면 D에는 A도 들어있고 B도 리스트로 들어있고 C도 리스트로 들어있어요. 리스트의 덧셈과 비교. 자, 리스트의 덧셈을 할 수 있죠. 문자열 덧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리스트도 덧셈을 할 수 있다는 덧셈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리스트로 합쳐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리스트 반복하기. 자, 리스트를 이제 파이썬을 처음 쓸 때 제일 헷갈리는 것이 리스트하고 벡터하고 헷갈려요. 혹은 리스트하고 매트리스하고 헷갈려요. 왜냐면은 이게 이 꺽쇠가 R이나 매틀랩에서는 벡터나 매트릭스를 만들 때 쓰잖아요. 여기서는 리스트를 만드는데 쓴다. 그래서 B 곱하기 2 하면 리스트의 원소가 2배가 돼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리스트가 2번 출력이 되죠. 해봅시다. B 곱하기 2를 했더니 리스트가 10, 20, 30, 10, 20, 30 2번 출력이 되어 나왔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녹화하는 곳이 좀 더운데 선풍기가 다른 쪽을 보고 있어서. 자, 방금 얘기했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요. 꺽쇠를 사용해서 원래는 벡터나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행렬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꺽쇠를 사용하면 리스트가 되고 그 리스트를 2배 하면 원소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리스트가 2번 붙어서 출력이 된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벡터가 아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A1, 2, 3이라는 리스트를 곱하기 2 했더니 1, 2, 3, 1, 2, 3이 붙어 나오더라. 그런 거죠. 저 B로서 이것을 정의를 하더라도 A를 2번 붙은 것을 B로 정의를 하더라도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의 원소를 지금 아직 벡터 매트릭스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원소를 2배로 만들려면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서 원소 하나하나에 2배를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복문은 이 리스트, 그러니까 B라는 이 변수를 정의를 하는데 자, 이 꺽쇠를 양쪽에 뒀으니까 리스트겠죠. 그렇죠? 리스트인데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원소를 만드느냐 자 곱하기 2예요. x 곱하기 2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x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 for loop이에요. loop은 뒤에 가서 다시 배울 텐데 자 for loop a에 있는 x에 대해서 그렇죠? a에 있는 x에 대해서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 문장 쓰듯이 이렇게 주로 코드가 작성이 돼 있죠. a에 있는 원소 각 원소에 대해서 for loop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x에 대해서 2배씩 해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루핑이 참 간단하죠. 반복문이. 자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2, 4, 6 2배 됐죠. 1, 2, 3에서 2, 4, 6 원소 하나씩 끄집어내서 2배를 해줬더니 자 원소를 하나 끄집어냈을 때는 리스트의 원소를 끄집어냈을 때는 그것은 자료형이 인티저예요. 여기서는
정수. 예. 그럴 때는 곱하기 2를 하면 2배가 되죠. 그렇죠? 자, 리스트의 인덱싱 보죠. 인덱싱. 자, 문자열 인덱싱하고 사용법 동일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스트든 튜플이든 인덱싱을 하면 된다. 그래서 D라는 매트리스. 죄송합니다. D라는 우리 리스트를 위에서 만들었죠. D 여기 있죠. 그렇죠? D에 잠시만요. D를 제가 출력을 아예 해보죠. A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커서가 깜빡이고요. 자, D가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D는 아까 만든 것처럼 리스트의 리스트죠. 그렇죠? 리스트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죠. 그래서 D1은 D라는 리스트의 첫 번째, 두 번째 위치한 원소를 말하는 거죠. 자, D의 원소는 뭐냐면요. 여기 빈 리스트가 첫 번째 원소고요. 두 번째 12, 20, 30이라는 리스트가 두 번째 원소고요. 세 번째 A, B, C, D가 세 번째 원소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소 12, 20, 30의 리스트를 출력해 주는 거죠. 자, D1에 한 번 더 써보죠. 1이라고 하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그렇죠? 자, D1에 또 1.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D1은 아까 출력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원소, D의 두 번째 원소인 요게 나왔죠. 요 리스트가. 그런데 여기에 또 인덱스를 하나 더 붙여서 또 그 중에 두 번째 원소. 그러니까 요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를 물었을 때는 요 가운데 그 두 번째 있는 요 20, 두 번째 위치에 있는 20이 출력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D1 내 타입은 리스트예요. 자, 다음에 이 리스트에 두 번째 원소를 출력했을 때는 그것은 인티저가 되어 있죠. 그렇죠? 정수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E1, E는 어디서 만들었나요? 저희가 예, A, B, C를 다 더했죠. 그렇죠? A, B, C, D, E. 자, E도 여기 써볼게요. 그러면 12, 20, 30, A, B, C, D, E에서 두 번째 원소는 20이 되는 거죠. 자, D에 마이너스 1이니까 제일 끝에 위치한 원소 무엇이냐? 요거죠. 요 리스트죠. 요 리스트. 저 여기서도 또 마이너스 1을 붙이면 2. 맨 끝에 원소 중에서 또 맨 끝에 있는 원소인 2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타입을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스트링이죠. 그렇죠? 자, 요거는 방금 했던 거고요. 똑같은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에 호출을 하는 방법, 원수로 호출하는 방법이요. 3중일 때는 당연히 3번 하면 되겠죠. A가 이렇게 3중 리스트다. 그렇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고 또 리스트가 있을 때 그때 자, 두 번째 원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헷갈리죠. 그렇죠? 세 번째 원소죠. 세 번째 원소는 요 리스트 요건데 거기에 또 세 번째 원소 하나, 둘, 세 번째 원소의 첫 번째 거 그러니까 5가 되겠죠. 그렇죠? 예. 보셨죠? 이렇게 자주 헷갈려요. 헷갈리게 코드를 짜놓고 나중에 그걸 못 찾아서 내가 바르게 했는데 왜 이게 틀리지? 이러면서 또 한참 동안 헤매는 경우도 있어요. 귀두반 로썸이 원망스럽죠. 그럴 때는. 자, 리스트 슬라이싱 봅시다. 문자열하고 같습니다. 문자열하고 같고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D 처음에서 이것은 두 번째 원소까지 슬라이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인 빈 리스트하고 12, 10, 30 두 번째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어 나오는 슬라이싱 되어서 나오는 거죠. 자, D의 또 실수할 뻔했죠. 두 번째 원소의 두 번째 원소까지 그러니까 이 D의 두 번째 원소의 두 번째 원소까지 슬라이싱하면 10에서 20이 되죠. 그렇죠? 잠깐만요.
물론 제가 자리 비우는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실습을 하고 계시겠죠. 강의 중에도 그냥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해놓고 코드 작성하시고 또 재개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거야 뭐 여러분들이 저기 알아서 하시고. 그 동영상 강의가 그게 참 좋죠. 오히려 대면 강의를 할 때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면 강의를 하면 제가 앞에서 떠드는 동안 여러분들은 코드를 작성하시느라고 제가 하는 말들을 이렇게 흘려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일시 정지해 놓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코드 하시고 코드가 에러가 나면 계속 시도를 해보시고 화면 보고 제 노트를 보고 또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장점이 있네요. 리스트의 길이, 자 length 그죠? len 쓰면 된다라는 거고. 리스트 수정,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해요. 예, 당연히 수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튜플은 수정이 안 돼요. 튜플은 그래서 답답합니다. 수정이 안 돼서. 그래서 튜플은 언제 좀 쓰이냐면요, 파라미터 같은 거를 그러니까 설정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튜플을 해도 돼요.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함수의 결과가 출력될 때, 함수의 결과를 그냥 받아야 될 때는 튜플을 쓰면 돼요. 하지만 튜플도 결국은 받아서 리스트로 변환하거나 자료형을 바꿀 수는 있어요. 어쨌거나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A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A의 두 번째 원소를 D로 바꿔보는 거죠. 그랬더니 바뀌어서 나오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원소까지를 C, A, F로 바꿔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A부터 F까지 성적 학점인 것 같죠, 그렇죠? 자, 봤더니 자 CAF로 이제 바꿨다. 바뀌어서 나오고요. 리스트 요소 삭제. 세 번째부터 네 번째 원소를 빈 리스트로 만들어라. 삭제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더니 세 번째, 네 번째 요소 FA가 삭제돼서 CABD만 나오더라. 그냥 대를 써도 돼요. delete 첫 번째 요소를 delete 했더니 C가 없어지는 거죠. 메서드로 리스트 요소 추가하기 되는 거죠. append라는 메서드를 썼어요. A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append를 썼더니 자 append 4 했더니 맨 끝에 이렇게 4가 붙는 거죠. 그죠? 리스트 요소 정렬도 다 메서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메서드 한번, 예, 리스트 메서드가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A 점 찍고 탭 누르시면 뭐가 있는지 주르륵 나오겠죠. sort는 정렬하는 거예요, 그렇죠? sort는 정렬을 했는데 이렇게 1부터 쭉 나오더라. reverse 반대로 정렬하는 거죠. 반대로 정렬하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리스트 요소의 주소 찾기, A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정의를 쭉 하고, 자 8이 몇 번째 있는지는 인덱스라는 메서드로 찾아봅니다. 몇 번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요. 그렇죠? 봤더니 네 번째인가? 네, 아니죠. 0부터 시작하니까 0이 첫 번째인 거죠. 그렇죠? 0, 1, 2, 3, 4, 5 이렇게 나가니까 4가 다섯 번째 자리다. enumerate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메서드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이제 리스트에 들어가는 함수인데 메서드는 지우겠습니다. A를 파이 베타 카파라고 정의를 하고 enumerate를 쓰는 거죠. 그렇죠? enumerate이라는 것은 이 리스트의 원소의 위치에 따라서 인덱스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아까도 인덱싱을 할 때 위치에 따라서 인덱싱을 충분히 했잖아요. 리스트에 꺽쇠를 써서 뭐 A에 꺽쇠 0 그러면 첫 번째 원소가 되고 1이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enumerate이라는 것을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enumerate을 씀으로 인해서 이 리스트의 인덱스가 또 하나 생기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인덱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인덱스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하지만 enumerate를 쓰면 이 위치에 따른 인덱스가 하나 우리가 보이지 않게 파이썬 안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enumerate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죠. 그리고 뒤에 나올 텐데 딕셔너리 자료 형태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다. enumerate를 쓰면. 그래서 enumerate는 뭐다? 그 리스트의 인덱스를 생성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보죠. 자, enumerate를 해서 리스트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 거죠. 자, 파이라는 첫 번째 원소와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가 이렇게 하나 쌍으로 묶여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것은 딕셔너리 형태로도 가능한데 제가 지금 컨트롤 슬래시 계속 누르고 있어요. 커멘트 아웃 했던 걸 다시 코드로 돌릴 때도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됩니다. 딕셔너리 형태는 딕셔너리 이제 키와 밸류인데 이 인덱스로 키를 만들 수 있다. 키가 무엇이냐, 밸류가 무엇이냐라는 건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고요. 그래서 enumerate이라는 이 펑션을 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정도로 기억만 하고 계시고 enumerate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되고 자, A를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B는 비어있는 리스트고 C는 비어있는 딕셔너리예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enumerate를 하지 않을 때 enumerate하고 같은 효과를 내게 하려면은 이렇게 루핑을 돌려야 돼요. 루핑은 뭐냐면 반복문을 얘기해요. 자, 루핑에 대해서 이제 곧 배울 텐데 루핑의 형태가 독특하죠. 파이썬은. 그렇죠? for something 했는데 가로도 없어요. 중가로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콜론 하나 딱 찍어 놓고 그 다음부터 그냥 탭만 넣은 다음에 주르륵 쓰는 거죠. 그것만으로 조건문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코드가 상당히 깔끔해요. 이 가로가 몇 개 들어가고 이거를 일일이 세지 않아도 혹은 수정을 할 때에도 그 루핑 안에 루핑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거 루핑 하나를 없애버리더라도 그거가 가로 때문에 에러가 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죠? 루핑이 들어간 그 부분만 지워버리면 끝이에요.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print bc 이렇게 해서 루핑으로 하나하나 찾아주면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쓰느니 enumerate를 쓰겠죠. 리스트의 요소 삽입. 그렇죠? insert라는 메소드고요. A3니까 네 번째 위치겠네요. 거기에 12를 넣는다. 삽입을 했죠. 그렇죠? 자, 위랑 A랑 비교를 A가 5에 딱 합하네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3 위치가 네 번째죠. 그렇죠? 네 번째에 12를 삽입했다. 보면은 또 특징적인 게 리스트는 여기 스트링들이 쭉 있다가 인티저가 여기 들어오기도 하죠. 그렇죠? 자료형이 섞여도 괜찮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A의 remove. 처음으로 나타나는 12를 제거를 해주는다라는 뜻이에요. 제거를 해보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 A가 나왔어요. 원소 출력과 동시에 삭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팝이에요, 팝. 왜 팝이 삭제 명령어까지, 기능까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팝을 하면은 자, 마지막 요소를 제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카파를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자, 한번 보죠. A가 어떻게 생겼나? 그렇죠? 파이하고 베타만 남았어요. 이게 왜 이쪽으로 가지?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 이게 아니고 제가 뭘 건드렸나요? 예. 여기죠. 팝하고 지우려고 했다가
그리고 팝3라고 하면 네 번째 요소를 출력하고 제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요소를 출력하고 제거를 해보죠. 베타고요. 파이만 남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 A가 제가 이 강의안을 편집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중간에 또 삽입하고 하다 보니까 A가 겹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A를 다시 숫자형으로 만들고요. 다시 정의를 하고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count 10. 10이 몇 개 있느냐? 숫자를 세는 거죠. 아까 문자형 스트링에서도 count는 5가 몇 개 있느냐 이런 거를 셌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여기도 리스트에도 count는 몇 개가 들었을까라는 걸 세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리스트를 기존 리스트에 붙이기 또는 기존 리스트에 원소로 넣기인데 자, 두 가지가 있네요. 요거를 셀을 나눠 볼게요. 두 가지가 들어 있으니까 셀을 나눌 때는 컨트롤 쉬프트 마이너스. 그죠? 셀을 나누는 거 여기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 그냥 코멘트로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멘트는 아까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그 라인 전체가 코멘트 아웃이 되고요. 어떤 특정한 위치부터 코멘트를 시작하려면 그냥 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셀 나누기가 된다. 자, 셀을 나누는 위치에 커서를 두고 여기 둬도 되고요. 엔터를 한번 쳐도 되고 누르면 셀이 나눠집니다. 자, 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러면 여기 리스트까지 일단 하고 좀 쉬었다가 리스트까지 하면은 일단 이 강의 끝나겠네요. 예, 이번 강의까지는 요 리스트까지만 하고 다음 강의부터 계속 투표를 이어서 하죠. 자, 여기 일단 봅시다. 새로운 리스트를 기존 리스트에 붙이기, 기존 리스트의 원소로 넣기 보죠. 자, A는 1, 2, 3 리스트고요. extend 4, 5 그러면 extend 4, 5를 넣어서 넓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append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append는 4, 5라는 리스트가 하나의 원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붙이는 거죠. 그렇죠? 원소로 넣었더니 4, 5가 안에 리스트로 4, 5라는 리스트가 하나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스트까지 했고요. 네, 리스트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2강 여기까지 하고요. 자, 3강부터 해서 튜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